이번 시간 소방 설비 관련해서 8절에 나와 있는 지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방 설비 크게 보면 여기는 이론이란 부분보다는 저희가 소방 관련 법령 규정과 그리고 설치된 소방시설의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측에 02번의 소방시설의 분류입니다. 분류해서 일단은 이 소방 설비에 보시면 02번의 소방시설의 분류해서 소방 설비는 이제 보시면 양이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소방 설비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소방시설이다 해서 지문이 나옵니다. 소방시설의 종류는 저희가 소방시설 종류가 5가지 소방시설의 저희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제가 종류하게 되면 일단 1번에 소화설비부터 소화설비 1번하고 1, 2, 3, 4, 5다 그래서 1번에 가면 소화설비 그리고 한 장을 넘겼을 때 2번에 경보설비, 3번에 피난설비, 4번은 소화용수설비, 5번은 소화활동설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소화설비부터 해서 맞아 5번에 소화활동설비 5가지 소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소방시설을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저희가 소화설비부터 해서 마지막 나와 있는 5번째 저희가 소화활동설비입니다 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문제를 내는 부분들은 소화설비에 관한 분류,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에 관한 분류해서 각 소방시설에 관한 소화설비부터 소화활동설비 관련된 분류 있죠. 그래서 세부적인 이 분류와 플러스 이거를 여러분이 연결해서 이거를 볼 수 있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소화활동설비 중에 하나 되는 예를 들어서 소화활동설비 가면 저희가 바번의 연소방지설비 그렇죠. 이 소화활동설비 중 6가지 하나가 되는 제가 연소방지 설비를 어디 쪽에 소화설비에 위치해 놓고 소화설비가 아닌 거를 고르게 뭘 골라야 돼요? 4가지를 가져오고 나머지 하나 제가 연소방지 설비를 가져다 놓고 소화설비가 아닌 것을 제가 체크하는 형태의 문제가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이 분류에 관한 문항의 지문은 출제를 저희가 실무도 하고 시설도 하고 법규 3가지 과목 모두가 다 분류에 관한 부분을 골라낼 수 있는 거는 실무, 법규, 시설 모두 물어보는 부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체크 정리를 해서 봐두도록 하시고 실무는 좀 더 들어가서 주관식으로 지금 소화활동설비에 관한 6가지 지문 중에 교재 있는 번호로 그래서 일단 가번에 재연설비부터 해서 연소방지설비까지 해서 6가지를 쭉 서술하는 지문 중에서 마번에 있는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딱 가로쳐 놓고 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쓰는 형태의 주관식도 저희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연 설비부터 해서 연소 방지 설비까지 해서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소방 설비 가장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소방시설의 저희가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그래서 밑에 이제 가면 저희가 03번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그래서 방금 저희가 봤던 소화설비부터 소화활동설비 관련한 이 법령상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411페이지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인가요? 411페이지부터 쭉 해서 이제 보시면 어디까지? 421페이지까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409페이지부터 421페이지 그래서 409페이지부터 저희가 421페이지까지 해서 페이지로 보았을 때 409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가 뭐에 관한 방금 봤던 소화설비부터 소화활동설비에 관한 설치에 대한 시설 장치에 관한 설치 기준의 내용이 별표 규정에 따라 409부터 421까지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험은 설치 기준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복불복이라보다는 뭐 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치 기준을 내게 되면 요거는 주관식 기입형으로 냅니다. 선택형도 아니고 이거는 주관식 기입형으로서 이 중에 409 소화설비 마지막까지의 특정 지문에 따른 내용을 거의 수치 쓰기를 가지고 주로 주관식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 냈던 문제가 거의 10이면 거의 9이 다 수치를 쓰는 문장의 지문으로 출제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 정도는 나오는 부분들인데 409부터 421페이지에 나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 하나를 위해서 이거를 전부 외운다. 그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제가 문제 풀이할 때 한두 개 지금 나와 있는 정도만 정리하고서 걸리면 고맙지만 아니면 그냥 버리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맞추려고 지금 여러분 페이지를 보셨겠지만 그 빡빡한 수치 전부를 다 외우기는 힘들다. 그래서 설치 기준은 그런 형태로만 내가 통과해서 설치 기준에서 저희가 기운을 뺄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설치 기준은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아니면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정리했던 게 혹시나 나오면 고맙고 안 나와도 여기는 크게 마음 상할 필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기는 마무리한 걸로 하고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422페이지에 가시면 저희가 소방시설의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다. 그래서 이제 법령에 관한 여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정리를 불가능한 범위 했다 하나 정도 나온 걸 위해서 이 모든 전력을 힘을 여기서 뺄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리하게 될 국가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그럼 저희가 국가 화재 안전 기준까지 관련된 저희가 지금 설치된 관련 소화 설비부터 소화 활동 설비에 관한 지문 중에서 중요한 지문은 반드시 여기도 버릴 거는 버리고 챙길 거는 챙겨가는 형태로 해서 이 국가 화재 안전 기준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관련 기준상 양가 1번에 소화 설비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에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2번에 소화기 해서 여기는 일단은 소화기 관련해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핀을 뽑고 노즐을 화전 방향으로 놓고 눌러가지고 불을 끄는 게 소화기인데 여기는 종류가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다. 그래서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뭘로? 소형 소화기로. 그 다음에 4번에 대형 소화기란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 이상, B급은 20단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4번에 대형 소화기 체크하시면서 A급은 B급은 몇 단 이상인 소화기를 저희가 대형으로 분류할 거냐. 그래서 A급이면 10단 이상, B급이면 20단 이상인 소화기를 대형 소화기다. 그래서 이거는 무게가 20kg 이상이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게 됩니다.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거를 거치대에서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는 거치대를 이동을 통해서 소화기를 운반해서 소화하는 형태의 소화기를 대형 소화기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이 4번의 대형 소화기 관련 A급과 B급의 단위 관련 10, 20 저희가 능력 단위 수치 정도는 기억을 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자동 소화 장치. 그래서 여기는 질문 중에 대형 소화기 관련 능력 단위 A급이면 10단 이상, 그리고 저희가 B급이면 저희가 20단 이상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저희가 자동 소화 장치다.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기는 보면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동 소화 장치 중에서 지금 질문에 나와 있는 질문의 가번에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은 저희가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방용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들고 이동해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동으로 약재를 방사해서 소화한다. 그래서 소화약재를 자동으로 뿌리면서
고정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걸 저희가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인데, 여기는 가연성 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 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 장치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다. 그래서 가스 누출을 자동 차단, 가스를 차단하고 불을 소화하는, 그래서 주방용 자동 소화장 가스를 차단도 하고요. 플러스 불을 끄는 무슨 소화 역할의 두 가지를 합니다. 이거를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용어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보면 나머지 일단 쭉 건너서 7, 8, 9다. 그래서 7번에 일반 화재, 8의 유료 화재, 9번에 전기 화재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화재별에 따라 일반, 유료, 전기 화재 관련 A, B, C급에 관련된 요 7, 8, 9도 하나 기억하시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잠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집에 있는 분말 수화기를 잠깐 머릿속에 떠올리셔 보면, 저 분말 수화기 일단 모양 뭐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분말 수화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위에 호수 노즐은 다 생략하고요. 그가 여기 소화기 용기 겉에 봤을 때 보면 동그라미 A라는 표시로 하나가 이게 백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옆에 동그라미 B에서 황색으로 B라는, 그리고 우측에 C라는 에서 이렇게 저희가 청색으로 표시가 됐다. 그래서 A급, B급, C급이다. 그래서 A, B, C급의 세 가지 표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일반 화재 A급, 유료 화재 B급, 전기 화재 C급이다. 그래서 그럼 어떤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냐. 그래서 일단 질문의 7번 일반 화재는 A급 화재로 표시하고요. 질문은 두 번째 줄에 바로 가서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 화재 A급으로. B급은 뭐냐? 질문 8번의 두 번째 줄 끝부분에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유료 화재다. 그래서 이거를 B로 표시한다. 8번, 9번. 전기 화재는 C급 화재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C로 표시한다. 그래서 7, 8, 9 관련 A급, B급, C급에 따른 세 가지 화재 관련 부분에서 하나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분들 정리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용어 정의에서는 일단 그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 중에서 대형 소화기,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A급, B급, C급 화재란 이 용어 정도는 꼭 하나 기억하시고, 지난해 이제 보면 시험에 나와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보면 니은번에 수동식 소화기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이제 보시면 수동식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수동식 소화기 저희가 설치 기준에 따른 부분에 보면 수동식 소화기는 일단 저희가 대형 소화기냐 소형 소화기냐에 따라서 보행거리 기준 몇 메타 이내마다 저희가 소형, 대형 소화기를 설치할 거냐. 그래서 질문 동그라미 니은번에 가보면 가번에 자 수동식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해야 돼. 특정 서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20과 그리고 30이죠. 20, 30을 이제 가로쳐 놓고 밑에 선택형으로 짝짓기가 잘 되어 있는 걸 고르는 형태로 지난해 물었던 게 이제 보면 소형, 대형의 보행거리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물어보았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가번 하나 체크 봐주시고요. 그 다음 나번 특정 소방 대상마다 각층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는 지금 감옥의 규정에 따라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그 거실 간에 가보면 아파트에는 각 세대, 즉 아파트 각 세대 거실 바닥 면적이 얼마?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이 된 경우는 그때 어떻게 돼요? 세대에도 뭐를 저희가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가번에 나왔던 규정에도 플러스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이라면 그 부분에도 소화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번하고 나번. 근데 여기 가번을 가지고 여기 한번 지난해 선택형으로 짝짓기 하는 문제 나왔었던 부분 충분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동그라미 디귿. 지금 좀 전에 디귿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는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불을 끄는
소화 역할의 두 가지 역할을 이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디귿에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그러면 이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이 밑에 나와 있는 지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하게 되면 저희가 디귿번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는 그 지문에 따라 이제 보시면 아파트 각 세대 및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 실별 주방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총에서 A에서부터 지금 지문에 저희가 2번까지 관한 기준 중에서 여기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는 지문에 C하고 D 정도만 하나 확인하자. 그래서 여기는 설치 기준 중에 C와 저희가 D번 해서 C, D를 기억하시는데, 자, C번에 이제 보시면 C는 가스 지금 여기 C번인데 C번은 지금 보시면 스라고 된 이 부분인데 가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스입니다. 가스에서 가라 하나 넣어주시면서 가스 차단 장치는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 그래서 여기를 하나 집어넣어서 가스 차단 장치는 해서 여기 지문에 가면 가스 차단 장치는 해서 주방 배관의 개폐 밸브로부터 2m 이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여러분이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보면 여러분이 여기 주방에 가면 가스레인지가 하나 가스레인지가 있죠. 그러면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되면 점화코길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가스레인지 위쪽에 후드문을 열어보면 이런 타원형의 모양으로 된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스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고 소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무슨 말이냐? 여기는 가스 배관이 이렇게 이 주방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공급하면 가스 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가스 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는 가스보다 가벼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인 LNG를 쓰다 보면 가스가 누설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탐지부라는 게 있습니다. 탐지부가 있어요. 그럼 만약 여기 사용하다 가스가 누설되면 가스가 가벼우니까 올라가면서 탐지부에서 가스가 샌다는 걸 탐지를 하게 돼요. 그럼 탐지하게 되면 주방에 이제 밸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주방의 개폐 밸브, 그죠? 가스레인지를 켜려면 이 주방의 개폐 밸브가 이 개폐 밸브죠. 요 개폐 밸브를 열고서 개폐 밸브를 돌려서 열으면 이걸 돌리고 열면서 이 저마레인지 가스콕을 돌려야 되겠죠. 이 콕을 돌리면 불이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가스가 새고 있어 그러면 이 주방 배관의 개폐 밸브 위쪽으로 보면 저희가 2m 이하에 가면 배에 가스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부와 여기 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누설이 된다고 탐지부에 탐지를 하게 되면 이 가스 차단 장치 요걸 말합니다. 가스 차단 장치 이걸 말해요. 그러면 이 가스 차단 장치가 있고 이 차단 장치와 탐지부가 선으로 여기 선로로 연결돼서 가스가 누설된다고 탐지부에 탐지된 것과 동시에 이 선에 신호를 주게 되면 이 차단 장치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단 장치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음식이나 조리하다가 만약 불이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이게 일정 온도가 되면 이게 터지면서 불을 꺼주는 소화 역할까지 하는 게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 일단 C번 하나 정리하면서 D번입니다. D번인 데 가보시면 D번은 가면 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중간에 바로 보죠. 중간에 D번도 이제 보시면 D번도 여기도 이제 지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번은 해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여기 앞에도 하나 이제 보시면 탐지부는 해서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뭘 설치합니까? 탐지부를 설치해서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여기서 체크하게 되었다. 체크하면서
이 차단 장치하고 연결을 선로로 연결을 시켜서 가스가 놀면 바로 탐지부에 탐지된과 동시에 차단제 신호를 주면 이 차단 장치가 내려오면서 가스를 이렇게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2m 이하. 그래서 차단 장치는 주방의 개폐비로부터 얼마? 2m 이하에 설치하고 가스보다 가볍냐 무겁냐에 따라서 천장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의 탐지부를 설치한다는 규정까지 해서 여기는 니은하고 디귿해서 여기는 수동식 소화기 관련 규정하고 가스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관련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나 해 두시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저희가 2번에 옥내 소화전입니다. 옥내 소화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건 저희가 옥내 소화전입니다. 여러분, 옥내 소화전 보시면, 옥내 소화전은 보신 적이 이제 대부분 보시긴 했지만,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는데, 옥내 소화전이 있다면 그거를 눈여겨 안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서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을 보면 여러분이 옥내 소화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옥내 소화전 한 번쯤은 열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시험을 준비할 혹시 안 열어보시면 한 번 정도는 열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함을 열어보기 전에 위에 가면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버튼 하나 있죠. 이게 지금 발신기입니다. 여러분의 발신기는 뭐 이게 발신기인지 모르셨다 관계없다. 지금 한번 여러분이 요거는 뭐냐? 이거 화재가 나게 되면 그 화재를 발견한 사람 요 발신기를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신기를 누르게 되면 경종이 울림과 동시에 이 발신기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게 그 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게 돼 있다. 그래서 발신기를 하게 되면 그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발신기를 누름으로써 사람을 대피할 수 있는 경종을 울리고 또 직원이 와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발신기가 있고요. 우리 우측에는 표시등입니다. 표시등입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표시등으로 일단은 함을 열기 전 이렇게 해서 표시등하고 발신기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일단은 02번에 나와 있는 지문으로서 지금 옥내 소화전 설비다. 그래서 기역번의 수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 소화전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의 멸마를 2.6 세제곱미터를 고반량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함을 열어봐요. 함을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가지배관, 이 소화배관에 주배관이 있고 이 주배관하고 연결된 저희가 가지배관인 이 가지배관에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밸브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밸브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일단 물은 여기까지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 물은 여기는 주배관 좀 일단 생략을 했으니까 물은 여기까지 해서 이 밸브까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소방호스는 이게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 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옥내 소화전의 저희가 방수구입니다. 라고 지문이 정해져. 그래서 소방호스는 이와 같이 이 옥내 소화전 방수구와 같이 이렇게 노즐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밸브를 열게 되면 이 밸브를 열게 되면 이 노즐로부터 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해서 노즐로부터 물을 쏘아서 불을 소화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때 노즐을 통해 나온 이 물의 양 이거를 제가 수원인데 그러면 이 옥내 소화제 노즐을 통해 나온 물의 양은 최대 얼마의 옥내소화전을 동시 개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옥내 소화전의 물의 양을 결정할 건데 그건 얼마로 되어 있는 여기는 이 물의 양은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이 얼마예요? 최대 많이 설치된 수를 기준으로 해서 5개가 넘어간다면 최대 몇 개까지? 5개가 동시 개방됐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 나오는 물의 양을 정했다. 그래서 수원은 2.6 곱하기 n이 얼마인가요? 5개 졌을 때는 최대 5개까지를 해서 일단 기역번에 이제 수원에 관한 규정 하나 정리하시고 니은번에 이제 가보시면 특히 이제 A번에 가보죠. 소방 대상물이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층의 옥내 소화전을 두 번째 줄에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 방수 압력이 0.17 체크 이상이 되고 방수량의 분당 얼마 130리터 이상이 되는 성능으로 할 것에서 지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꼭 체크하셔서 0.17 메가파스칼 그리고 분당 방수량 얼마 130.
0.17이라는 건 여기 나온 이 노즐에서부터 얼마의 압으로 불을 쏠 수 있게끔 압을 나온다? 0.17 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여기서 0.17이랑 이 노즐 선단의 압이 얼마? 0.17 메가파스칼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나온 물은 얼마를 날아가더라? 제가 여기 수압을 수도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 나온 물은 최소 여기서 나온 물은 몇 미터까지 날아갈지 압을 유지해야 됩니까? 17m 정도까지 물을 쏘을 수 있는 압력을 확보한다. 그래서 그거를 0.17 메가파스칼이고 분당 얼마가 나와야 돼요? 130리터 물이 여기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17 메가파스칼 압으로 분당 130리터 그리고 수온은 이쪽도 곱하기 얼마? 5입니다. 요거 수치는 세 개 수치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주관식으로 물어보아도 쓸 수 있게끔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B번입니다. 자, 펌프. 여기서 이제 펌프란 건 소화 펌프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의 펌프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벨 미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플랜지 가까운 쪽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 물을 공급하는 펌프가 소화 펌프가 있겠죠. 그러면 소화 펌프가 있다면 그 물을 흡입하는 흡입 측하고 이거를 나가는 토출 측인데 그러면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 측과 물을 내보내는 토출 측인데 흡입 측에는 계측기를 뭘 설치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연성계 또는 저희가 진공계를 토출 측에는 여기는 뭐예요? 압력계를 설치해서 그 들어오는 펌프에 들어오는 압을 연성계도 진공계를 통해서 체크, 토출 측에서는 압력계를 통해서 압을 계측한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여기서 기억할 건 뭘 기억하셔야 돼요? 흡입 측에 설치되는 계측기하고 토출 측에 설치된 계측기 이름을 일단은 먼저 구분하시고 여기 지금 계측기가 구분되셨다면 그 중에 보면 그러면 연성계는 그리고 진공계에서 연성계와 진공계에 저희가 압은 어떤 압을 계측할 수 있는 기계냐 그래서 계측기냐 그래서 지문의 B번에 가보면 두 번째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연성계,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진공계. 그래서 여기는 연성계와 진공계 용어도 꼭 하나 같이 구분하셔서 내용을 기억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C번입니다. C번. 자, C번은 지금 여기도 보면 C번은 보시면 여기도 내 소화전 여기도 보시면 옥이 하나 빠졌죠. 그래서 여기도 옥내. 그래서 여기도 옥을 하나 집어넣어서 옥내 소화전 방수구 설치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옥내 소화함을 열어봐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 요게 지금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를 한 건 이 옥내 소화전의 수직 주배관을 통해서 가지배관을 통해서 이 물이 나온 이거를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구 설치 기준을 이제 보시면 가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해야 돼.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얼마가 돼요? 25m 이하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25m 이하라는 건 이 옥내 소화되는 이 물을 유효하게 끌 수 있는 게 몇 미터 이하인가요? 저희가 25m 이하까지는 불을 유효하게 끌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옥내에서는 하나의 옥내에서 거리는 최소 얼마 정도? 유효하게 불을 끄는 25m까지다 보니까 다시 25m에서 어디까지? 25m에서 일정 25m마다 뭐는 꼭 설치해야 돼요? 옥내 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해서 불을 유효하게 끌 수 있다. 그래 수평거리 몇 미터예요? 25m 이하입니다. 25m 이하란 것은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 유효하게 불을 끌 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 이하에 있는 저희가 불을 유효하게 끌 수 있다. 25m 이하까지 유효하게 이 옥내 소화전 방수구 나온 물을 통해서 불을 소화할 수 있다 해서 가번 하나 체크. 그리고 방수구는 지금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호수는 구경 40mm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호수 구경이라 여기서 말하는 호수란 것은 지금 보시면 40mm는 이걸 말합니다. 40이란 것은 이 가지배관 여기 요 배관 이게 지금
배관 구경이 이 가지 배관의 구경 요게 40mm라는 겁니다. 배관 구경이. 여기 보면 동그라미 지금 보시면 답안 호수는 40mm 이상입니다. 되어 있고 동그라미 D에 가보면 펌프는 전용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 설비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는 여기 겸용할 수 있다. 부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우측 F번 볼까? F번. 펌프의 토출축 주배관의 구경은 초속 4m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고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이죠. 40은 좀 전에 이 옥내 방수구 이 가지배관 얼마라고 그랬어요? 40mm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에 40mm 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주배관은 몇 mm라고 그랬어요? 50mm 이상이다. 그래서 일단 이 가지배관 구경은 40입니다만 주배관이죠. 주배관은 지금 여기를 말하죠. 이 주배관의 이 주배관의 구경은 얼마를 여기는 저희가 50mm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배관의 구경은 50mm하고 가지배관은 40mm 해서 정리를 하나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서 동그라미 F번 하나 정리. 그리고 G번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연결송수관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에 주배관은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얼마로? 65mm 이상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옥내소화전의 수원은 2.6번 최대 N이 5다. 그러면 5개를 동시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물을 다 쏘도록 이 옥내소화전 이 나오는 이 물을 다 썼어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이 수원을 옥내소화전의 법에 따른 물의 양을 다 써버리고도 불이 소화가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이 옥내소화전에서 나올 물이 더 이상 없지요. 그런데 불은 계속 확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가요? 옥내소화전에는 나올 물을 다 이 법에 규정에 따른 물을 다 써버렸는데 불은 계속 확산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된가요? 불을 끌 물이 없으면 그때는 뭐를 통해서 그래서 옥내소화전의 밑에 가보면 방수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더 커요. 그래서 이 밑에 조금 그림이 좀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 밑에 여기를 보면 방수구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상시에는 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옥내소화전 여기까지는 물어 되어 있지만 이 밑에 있는 거 이거는 뭘 말한가? 요거는 뭘 말하가? 이거는 저희가 연결송수관입니다. 그래서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예요. 그러면 연결송수관은 여기는 소방관들이 쓰는 설비로서 소화활동 설비 중 하나인데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는 뭐예요? 옥내소화전에 물을 다 쏘도록 불이 소화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소방차와 호스를 연결해서 연결송수관의 송수구를 통해서 이 배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때 이제 보시면 여기는 평상시에 물은 없습니다만 해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옥내소화전에 있는 물을 법으로 정한 그 양의 물을 다 쏘도록 이제 불이 꺼지면 그때는 연결송수관의 송수구를 통해서 이 주배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물을 공급받게 되면 이때는 밸브 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 밸브를 열게 되면 배관한테 물을 공급되다 보니까 여기 나온 물을 통해서 불을 소화하는 형태로 연결송수관 방수구가 해서 그래서 옥내소화전 하면 아파트를 하면 3층 이상 층에 설치된 아파트에는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와 옥내소화전 방수구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에 있는 거 좀 작은 거 40mm는 옥내소화전, 밑에 있는 연결송수관은 여기가 저희가 40mm, 여기가 40mm예요. 여기가 65mm. 여기 쪽 200원 좀 더, 여기는 65mm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지배관 연결 이 주배관의 이 구경이 이거는 저희가 100m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시험은 저희가 65와 100이란 지문 중에 요걸 또 가로쳐 가지고 저희 시험에 100을 쓰는 형태를 시험에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 동그라미 저희가 G번 연결송수관 설비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배관은 100. 여기서 100이란 건 이 가지배관 연결 이 주배관은 구경이 100이고 이 주배관을 통해서 연결된 이 방수 여기 구경이 얼마? 65mm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100과 65mm 이상 것한다 그래서
지번을 그대로 들어다가 지문을 놓고 시험을 100을 가로쳐서 주관식의 형태로 한번 출제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을 열었던 두 개예요. 관이 두 개입니다. 방수구 두 개. 위에 있는 게 옥내소화제나 방수구, 밑에 있는 게 연결송수관 방수구다. 그래서 구경은 40, 50, 65하고 100까지 정도는 기억을 좀 정리해서 방수구는 그러게 해서 F하고 G번까지는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H번에서 표시등이나 함에 관한 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이 가볍게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한 장을 넘겨서 이제 옥외소화전 잠깐 확인할까요? 이게 이제 옥내소화전이다. 옥외소화전은 뭐 여기는 특별히 정리할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소화전 관련한 수치 몇 가지만 하나 확인하실게요. 자, 옥외소화전 여러분이 보시면 옥외소화전도 보실 수 있죠. 아니면 주택단지 일반 도로에 가도 도로의 도로 인도 쪽에 보면 옥외소화전이 설치된 모양하고 공동체 단지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옥외소화전 설치에 관한 규정이 일단 나와 있는 기억번의 수원에서 옥외소화전의 수원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옥외소화전의 설치 개수에 얼마? 7을 곱한 양 이상.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수원은 저희가 7세제곱미터 곱하기 n이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옥외소화전의 수원에 관한 규정 하나 체크하시면서 자, 밑에 니은의 설치에 관한 규정 이제 C번으로 가죠. C번. C번에 가시면 당해 소방 대상을 설치한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옥외소화전의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얼마? 0.25. 분당 방수량이 얼마? 350. 그래서 여기는 여기 압력은 0.25 메가파스칼이고 분당 방수량이 얼마예요? 350리터 해서 여기는 0.25하고 350을 쓰라고 그랬어요. 시험에서 0.25와 350을 쓰세요라고 해서 이거를 쓰는 형태의 주관식 압력과 분당 방수량을 쓰시오. 그래서 0.25하고 350 쓰는 형태로 주관식으로 한번 언급을 했었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번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 저희가 지문 2번으로 갑니다. 2번 2로 가보면 자, 호수 접결구 관련해서 호수 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하되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수 접결구까지 수평거리가 몇 메타? 저희가 40m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호수 접결구로부터까지의 수평거리는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까지 최소 여러분이 옥외소화전은 방금 말씀드린 최소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개 해서 여기 수온에 관한 규정과 압력과 방수량과 수평거리는 몇 메타 이하에서 40m 이하까지 요 세 가지 관련 수치 정도는 꼭 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정해. 나머지 나와 있는 F, G까지는 그냥 가볍게 한번 쭉 해서 읽어주시고 하나만 확인한다고 하면 표시등에 관한 내용 하나만 확인해 두죠. 표시등. 표시등은 지금 보시면 방금 제가 넘어왔던 저희가 옥내소화전의 표시등하고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규정. 그래서 여기서 표시등을 지금 정리하는데 여기서 표시등의 정리에 관한 요 규정은 무슨 소화전의 표시등은 똑같다? 옥내소화전의 표시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여기는 무엇도 같이 묶어와 버리자. 여기서 지금 옥외소화전의 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정리합니다만은 이 옥외소화전의 표시등에 관한 규정은 무엇도 똑같다? 옥내소화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번에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도 이하의 각도로 여기 발산된다. 그래서 여기는 표시등은 저희가 15도 이하의 각도로 그 불빛이 퍼지며 저희가 발산이 되고 주의 바퀴가 영룩수란 건 영룩수란 건 아예 바퀴가 확보가 안 되죠. 룩스락은 장소에 대한 바퀴를 말하는 단위인데 영룩수란 건 아예 밝기가 하나도 없다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영룩수인 상태에서 몇 메타 떨어진 거리에 측정해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됩니다. 그래서 영룩수인 장소에 측정을 해서 10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된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10m입니다. 그래서 일단 표시등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그 표시 등급불빛 15도 이하로 발산이 되고 이 영룩스인 상태에서 거리는 몇 메타?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표시 등급을 정확히 알 수 있게끔 불빛을 유지하라.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15도, 0, 그리고 저희가 10에서 세 가지 수치 정도는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5개 소화전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